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안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통대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통대안을 이용해서 저축은행에 있는 모든 채무를 다 은행 하나로 통합한 그런 사례입니다. 거기다가 추가 자금까지 구하신 내용이고요. 자, 간단하게 고객님 내용을 보면, 자, 현재 외관법인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뭐 4대 보험 되시고, 그리고 2018년도 1월에 입사를 하셨고요. 연봉이 2,100만 원. 자, 이분의 경우 회사가 외관법인인데 인력공급업체예요.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의 경우가 일반 직장인들, 정규직, 파견직이 아닌 그런 분들에 비하면 은행에서 대출 나오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분은 인력공급업체 회사이긴 한데 이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에 포함이 되겠죠. 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 보면 저축은행에 1,454만 원, 그리고 햇살론으로 45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 599만 원. 딸랑 3건. 자, 3, 0, 16, 20, 25. 맞죠? 자, 총 부채가 2,500. 연봉이 2,100. 딱 보면 보이죠? 연봉이 2,100인데 은행 대출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겠어? 보면 보이죠? 이거. 이 대출을 받은 게 작년에 받았네요. 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이분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먼저 시작해버린 거죠. 당연히 재직기간이 짧아서 은행에 가도 원하시는 금액이 안 나와서 여기를 이용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은행 받고 이금융권 받으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딸랑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햇살론을 알게 돼서 햇살을 받고, 세 번째 뻔하죠. 또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걸 받은 거죠. 근데 이분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잘했다는 게 대출 받은 게 아니라 전화 주신 타이밍이. 왜? 자, 연봉 2,100이면 이분은 월급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들어오는 급여가 150? 아니 170? 1,700이었다고. 그러겠네요. 160, 70밖에 안 돼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이거 다 원리금 균등인데 이거 다 합하면 돈 백은 될걸요? 그러면 생활해야 되죠. 자기 이거 들어갈 거 있겠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연락을 안 주셨으면 여기 대출이 4번, 5번, 6번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늘어나서 이때도 통장이 되면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거죠. 가능하더라도 점점
대출 다시 받을 수 있는 평균 금리가 조금씩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적절한 시기에 진짜 잘 맞춰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더 지나고 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더라도 은행으로 다 통합이 안 되고 또 이 금융권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분 저희가 라이스 내용을 보니까 6등급이에요. 6등급. 연체 이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뭐 6등급에 연체 이력이 있는 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연체 이력이 하나도 없고. 통대안에 대해서 이미 상담을 받으셨어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통대안 상담 좀 받으려고 전화드렸다고. 아, 이런 분들 저 정말 좋아해요. 통대안 상담 오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통대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는 거. 말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내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죠. 그럼 통대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자, 이거 다 상환하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은행부터 다시 받는 방식이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이제 얼마나 나오겠다 이런 걸 확인해야겠죠. 나이스 내용 보고 여기를 보니까 연봉 2,100인데 회사가 외감이 나쁘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봉의 100%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분이 연봉이 적어요. 적은데다 나이도 좀 어려요. 이거 나이까지 밝혀도 되려나? 나이가 20대 중반? 아는데 이거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알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중반이 좀 안 돼요. 그만큼 나이가 좀 많이 어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은행에서 나와도 1,500이나 2,000 정도 나오겠다. 많이 나오면 2,000. 아니면 은행에서 1,500. 이 정도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햇살론. 햇살론은 재입기한 1년이 넘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100이 나올 확률이 99%예요. 그래서 1,500 나오더라도 2,600. 2,000이 나오면 뭐 여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은행에서 1,500에서 2,000 정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햇살론을 이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당연히 햇살론 받기 전에 그 외에 은행 더 가능한지 확인 다 해드리죠. 그리고 나서 안 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부족할 경우에 이제 햇살론을 이용하는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뭐 모든 금리가 다 10% 미만으로 낮춰지니까 분께서 오케이 하셨고 바로 이제 통대안 진행을 했죠. 이 금액을 전했다 싹 상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고객님 주거래은행에 가셨어요. 주거래은행. 여기에 방문해서 대출 신청하니까 $2,600이 나와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희도 솔직히. 아니 어떻게 2,600이 나왔지? 알고 보니까 이 회사 주거래은행도 고객님 주거래은행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 직원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특판 상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온 거예요. 비록 이 나이가 어린데도 그 특판 상품 적용을 받아서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 거죠. 이런 경우를 땡큐라고 하죠. 이런 상품이 이런 취급 은행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면은 굉장히 저희도 계획 세우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런 건 저희 대부분이 큰 대기업이나 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기업체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분들은 저희 정보에 의해서 몇 곳 그 회사들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 회사들 다 알 수가 없죠. 고객님께서도 이걸 모르신 거죠. 주거래은행에 자기 회사 임직원만을 위한 특판 상품이 있는지를. 진짜 2,600 끝나버린 거예요. 2,500. 거의 한 번 끝났네요. 했더니만
아쉬워 고객님께서 아주 저금리로 5.7% 저금리로 마무리가 딱 되고 나니까 문제가 자신이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만 제발 좀 은행으로 대안이 됐으면 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주셨는데 이게 너무 쉽고 빨리 끝나버리니까 간편하게 생각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추가 자금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자, 원하시면 저희는 뭐 해드리죠. 당연히 뭐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건 고객님이고 거기에 대한 인지는 충분히 해드리죠. 빚 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아무리 저금리라 해도 빚은 빚이라고. 매달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자기 급여에서 잘 판단해서 계획 잘 세우셔서 하시라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소개는 해드립니다. 연봉 2,100인데 은행에서 2,600 나와버렸어요. 이건 더 이상 은행에서는 안 나오는 이제 연봉보다 더 많은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햇살론 신청해가지고 이걸 한숨이 나온 이유가 당연히 금년에 10% 안 되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저금리 대출해도 빚은 빚이에요. 내가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쓰신 거예요. 이걸 1,100만 원. 고객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상관은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다 받고 이제 연체 없이 잘 상환하세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말았죠.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왜? 사회초년생인데 빚이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 이걸 저금리로 가까스로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빚을 내니까 빚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솔직히 이런 말 해야 되나? 통계한 문의 주신 분들 다들 대출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고금리로. 자, 아닌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낭비, 과소비 이런 게 좀 심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이렇게 원상 회복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금리를 해서 다시 생활의 여유를 좀 찾았으면 이제부터는 씀씀이를 줄여서 어떻게 해서든 아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니까 이걸 갚기 위한 생각만 해야 되는데 이걸 더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뭐 필요했겠죠? 필요했으니까 받았겠지만 문제는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딱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또 받겠어? 지금 조금이라도 이자 나을 때 다 받아놓자. 그 생각으로 받아버리는 거죠, 대부분. 내 통장에 돈 있으면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다 나가버리지. 일이 나가고 절이 나가고. 이상하게 말이. 자, 통대안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갚아서 이 빚을 최대한 없애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 통대안을 해서 이자도 낮추고 매달 이제 생활비도 넉넉하니까 전에 못 산 거 사자. 전에 못 쓴 거 쓰자. 이 씀씀이가 습관이에요, 습관. 이걸 바꾸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거 예쁘게 만들어 놔도 얼마 못 가요. 몇 달 안에 또 금방 이렇게 늘어납니다, 진짜. 통대안 해가지고, 한번 통대안 기가 막히게 끝나신 분들, 몇 달 있다 전화 와요. 나 다시 통대안 안 되냐고. 뭐 어쩌다가 이렇게 다시 빚이 늘었다고. 뭐 핑계 이것저것 되지만,
뭐 제가 일 하루 이틀 합니까? 저 지금 이 일을 17년째예요. 몇 번 조금 몇 마디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한데 돈을 써가지고 빚이 는 건지 아니면 씀씀이가 많아서 빚이 는 건지 상담 얘기 몇 마디면 진짜 대충 나와버려요.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걸 없애려는 생각만 이제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하고 또 통화합니다. 저하고 또 통화한다는 게 뭡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던 거예요. 말이 이상한 쪽으로 샜는데, 자, 빚은 누가 대신 안 갚아줘요? 부모님이 뭐 갚아줄 수는 있겠죠. 그게 아닌 이상은 누가 대신 갚아줄 사람이 없다면 다 무조건 자기가 갚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개인회생이나 이런 거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은 받되 상환 계획 확실히 세우고 그리고 나서 받아야 돼요. 얼렁뚱땅 대충 절대 빚 안 없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 말이 너무 셌어. 3000% 빠졌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통대안을 이용해서 채무 통합을 하시고 추가 자금까지 구하신 사례인데, 아유, 마무리가 불편하게 끝나버렸네. 기분이 좀 별로네요. 좋긴 것만 딱 받고 끝냈으면, 제 마음이 더 편했을 건데, 왜 이것도 필요한 것만 받죠? 이걸 다 받냐고. 다음에는 또 다른 정보로,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